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쇄 광고 실습 첫날 수업입니다. 첫날 수업은 1, 2, 3교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1교시에선 오리엔테이션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수업 때는 수업 개요와 목표, 그 다음에 수업 교재를 설명하고 또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자, 사이버지만 편안하고 또 때로는 집중도 해주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관공학과에 들어오면 꼭 듣는 말이 있죠. 졸업 때까지 한 5번 이상을 듣게 되는 말인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질소와 산소 그리고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로베르 괴링이 한 말인데, 그만큼 광고가 세상에 많다라는 얘기인데, 많아도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비유할 정도니까요. 자,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광고는 인간의 소비력을 길러준다. 광고는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싶은 욕망을 창조한다. 광고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좋은 집과 의복과 음식을 목표로 설정하게 해준다. 광고는 개인의 노력을 자극하고 더 큰 생산을 촉진시킨다. 참 좋은 말 다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보면서 하는 겁니다만, 소비력 길러준다. 그리고 생활 수준 높여주죠. 욕망 창조해주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목표로 설정하게 해준다. 참 동기부여도 해준다는 얘기죠. 삶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광고입니다. 자, 아이젠하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좋은 상품이 나오기만 하면 미국의 광고 산업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일을 효과적이고도 창조적으로 해냈다. 그 일은 대단히 큰 공헌이었다. 자본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가끔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하고, 또는 광고쟁이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광고를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광고를 대하는 것이 평범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히 광고를 많이 보고 TV를 늘 켜놓고 본다든가, 그 다음에 지나가는 광고, 눈에 들어오는 광고는 사진 찍어 놓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사색할 기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되뇌어 보기도 합니다. 남에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어느 날 저희 집 밖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집 밖으로 쭉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차 타고 다녀 보기도 하고, 몇 년 전에 본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본 것들, 그리고 약간의 다른 자료에서 본 것들을 믹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첫 시간에 이런 걸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다들 한번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길에서 딱 나갔을 때 저한테 맨 먼저 전봇대에 붙어있는 이걸 봤습니다. 넓은 의미의 광고예요. 넓은 의미의. 좁게 본다면 유료의 매체에 유료로 행하는 행위. 자, 여기에는 조금 반만 걸리기 때문에 협의의 광고로 보기엔 애매하지만 넓은 의미의 광고입니다. 널리 세상에 알림. 자, 이 원칙에는 철저하거든요. 헤드라인 있죠. 소비자 어떤 베네핏 담겨 있죠. 바디카피에 행동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장치까지 있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광고 교과서에 넣어봐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 하나 가지고도 정말 구체적인 타겟팅을 해서 소비자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을 뒤밀어도 이 광고는, 이 안내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벼룩시장이나 이런 교차로라든가 다 알고 보면 광고판들이에요. 속에 보면 정보도 전달하지만 정보가 반, 나머지 광고 반입니다. 어쩌면 정보도 광고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하는 그런 두 장면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전봇대 이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에 나와서 다 뗐는지 이것도 하나의 광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과서로 삼아보자는 얘기죠.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타겟팅을 해서 알리고 분명히 목표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론적으로 ROI, 투자 대비 효과를 철저하게 거두는 그런 광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 동네에 교대라고 있는데 교대역 사거리에 보면은 이런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강남 언니, 성형의 모든 것 강남 언니. 참 이 헤드라인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헤드라인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런 5개 광고도 있었고, 자,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런 5개 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인데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이란 얘기죠. 몇 년 전부터 이 거대한 세로형 광고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보면 이렇게 와이드 광고라고 해서 빌보드라고 해도 이렇게 옆으로 가로가 긴 형태가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게 모바일로 가는 것이 대세라. 모바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보죠. 그래서 거대한 세로형 LED 광고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마침 영화 광고라든가 이런 넷플릭스 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구자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웃백이라든가 이런 칼라 광고가 정말 멋있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로 광고의 장점이 있어요. 가로 광고에서는 인물을 표현할 때 서서 걷는 것이라든가 어떤 클로즈업 된 부분들이 우리가 늘 모바일에서 보는 것과 아니면 또는 이렇게 좀 길게 봐야 할 형태들한테는 되게 유리합니다. 시원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카피 공간도 조금 더 색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미학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세로 광고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삼성역 사거리에 가도 세로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조금 더 가니까 역시 여기도 강남역 근처인데요. 이런 매장에 또는 빌딩에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게 광고로 보이는 거죠.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 법규를 다 지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늘 의문입니다. 광고 5개 광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덕지덕지 원래 붙이는 거는 법규 찾아보면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늘 광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이런 광고들 봤고요. 클로즈업 해보니까 어떤 나이키 광고라든가 효과가 있습니다. 매장에도 이런 광고판이 계속 붙어서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이런 옥외 옥상에 붙어 있는 빌보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버스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버스의 옆에는 당연히 이 공간, 이 자본주의가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봐도 영국에 가봐도 어디 프랑스에 가봐도 미국에 가봐도 이제는 이 움직이는 정말 그 사람한테 자극을 주기 딱 좋은 이 매체 광고를 아니 실을 수 없습니다. 다 싣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 봐도 있고요. 대학교도 심지어 광고스럽게 구성하고 있었고 전화번호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었고 버스 쉘터 얘도 광고가 덕지덕지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렇게 광고고요. 더 멀리서 봤는데 모든 버스가 저렇게 쫙 광고가 붙어 있었고요. 바로 앞에 오토바이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앞에는 좀 흐리지만은 배달의 민족 아저씨인 것 같습니다. 자, 멀리 버스를 봐도 또 듀오 광고가 보였습니다. 배민 아저씨가 잠깐 서 있길래 찍어봤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고를 넣어서 어쩌면 움직이는 광고판이 됩니다.
자, 버스 쉘터에 유교 광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멀리 보니 보통 예사롭지 않은 디자인의 5개 빌보드가 있었습니다. 자, 맥주도 이런 광고가 있었고요. 자, 이런 광고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해상 매체로 보면 되겠고요. 리마인드 매체라고도 하는데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일 경우 이런 5개 광고를 설치하면은 사람한테 알고 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상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는 철저하게 어떤 신제품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광고를 회상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가격도 있어요. 뭐 월 몇백만 원 정도부터 심지어 1,000만 원 넘는 단위가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광고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광고 하나에 뭐 파나플렉스든 이렇게 인쇄된 광고도 있지만은 이 속에 LED로 해서 계속 TV처럼 돌아가는 광고가 있겠죠. 이제 그런 광고는 보통 뭐 10개, 20개 정도가 움직이는 그런 광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나름대로 뭐 n분의 1이라기보다는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지나가니까 또 광고로 포장되어 있는 광고 같지 않은 그런 제가 보기엔 또 광고로 보였어요. 이게 교보문고였는데 교보빌딩이죠. 강남 물고기야 뛰어올라라 최초의 감동을 나는 붙잡겠다. 어떤 작가들의 도서나 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감성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늘 여기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또 생각하게 하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읽어보면서 마음 깊숙이 우리 이성 광고, 감성 광고 따질 때 감성이 다가올 때 생각보다 마음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효과를 거두는 저는 하나의 광고판으로 봤어요. 그래서 늘 가면서 지금도 찍고 봅니다. 자, 여기도 아까 그 교보 빌딩 근처인데요. 제 눈에 뭐가 띄었냐면 요것이 띄었어요. 요것이 1577. 저 대리운전이죠. 네. 여러분이 보기엔 미관적으로 볼 때는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지만 정보 전달면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효과가. 그리고 뭐 아까 법규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뭐 모든 게 법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법규는 단순해요. 한 점포당 한 개의 광고가 붙어야 돼요. 간판이죠. 전면과 돌출 하나. 자, 그거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원래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걸 떠난 상황에서도 저는 봅니다. 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칼라로 했고요.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역시 이것도 리마인드 광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형물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형물, 뭐 나이키 회사의 이런 조형물은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과도 어울리죠. 축구라는 또는 스포츠라는 것이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형적인 광고는 재밌다고 봐요. 도시 미관에도 도움되고, 물론 너무 많거나 광고가 홍수가 될 때는 거리에 어떤 나쁜 물건, 좀 없어져야 할 물건으로 때로는 등장하지만 적절한 조형성을 갖고 배치되어 있을 때는 충분히 조화로운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꽃, 광고로 존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버스 쉘터의 광고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그 택시에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광고가 붙어 있는 택시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움직이는 광고판이 돼요. 택시는 뭐 우리 길거리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니까 적절한 기회가 또는 잘 기획만 한다면 효과가 좋은 하나의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가로등인데 가로등 배너 광고입니다. 어떤 이벤트나 행사할 때 특히 연예인 쇼 이런 거 할 때는 일시적으로 붙어 있는 광고가 됩니다. 나름 또 효과가 있고요. 자, 특히 연예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그리고 단기적인 일들 또 심지어는 어떤 뭐 지자체가 하는 또는 국가가 행하는 어떤 이벤트도 많이 광고를 합니다. 이런 배너 광고는 특히 사람의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높이
어느 정도의 그 시야에 잘 들어오는 보행에 맞추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광고네요. 참 재미난 기획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직접 메고 아예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는 그런 광고로 보입니다. 효과가 있겠죠. 자, 저녁 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조명으로 바닥을 쏜 이런 칼라 광고도 눈에 띕니다. 종이컵도 아깝죠. 종이컵도 하나의 광고판이 됩니다. 무심코 마시는 차 한 잔이지만 거기에 어떤 브랜드가 있다면 말 됩니다. 자, 이런 그 평범한 유리창에도 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수년 전 일이었는데 광고를 붙여놨었고요. 자, 여기도 강남역에도 역시 어떤 음식점이든 먹는 광고는 이렇게 시질감 있게 크게 붙여놓는 그런 광고를 접해봤습니다. 자, 버스 쉘터가 아니라 이거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죠. 예, 지하철에도 여지없이 광고가 들어와 있고요. 자, 우리 잡지를 봐도 속에 온통 광고입니다.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물반 고기반 이런 말이 있는데 잡지는 글반 광고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반 광고반. 이렇게 많을까요? 예, 잡지가 하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광고를 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보통 잡지 광고는 가격면으로 볼 때는 몇백 정도에 속합니다. 싼 거는 뭐 100에서부터 좀 비싼 광고는 5, 600, 6, 700 이 정도까지 다양한 가격의 광고가 있습니다. 물론 뒷표지 광고라든가 전면에 조금이라도 나오는 광고는 훨씬 더 비쌀 수가 있고요. 넘기자마자 표지에 붙어있는, 말하자면 표 2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광고는 상당히 비싸겠죠. 넘기자마자 명당 자리일 정도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런 잡지 광고를 봅니다. 예, 잡지 광고는 특별히 많은 곳은 자동차 광고라든가 어떤 럭셔리 제품들, 패션이라든가 또 의류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용품들, 잡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주로 봐서 효과가 높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의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자, 잡지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 얼마나 많습니까? 럭셔리, 뭐 보그,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잡지가 꽤 나올 거예요. 뭐 세시, 뭐 SN, 리빙 센스, 우리 뭐 대학 내일도 있죠. 뭐 퀸이라는 잡지도 있었고요. 우먼 센스. 정말 잡지 많습니다. 근데 잡지는 여러분이 정기 구독한다기보다는 어떤 장소의 은행이나 미용실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별로 없던데 자동차 AS점, AS점에 가면 보통 놓여져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서비스용으로 많이 놓쳐요. 좀. 그래서 가서 기다리다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보기에는 참 문화가 달라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TV, 이거 우리 집 TV예요. 집에 와도 늘 광고가 있습니다. 지겹지만 저는 봅니다. 직업이 그거니까요. 자, 이런 우리 미스트롯인데 요즘 한동 광고를 맡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거대한 광고판, 거대한 광고 포맷, 홈쇼핑 광고가 등장합니다. 홈쇼핑 정말 효과 좋죠. 잘 사는 사람 엄청 삽니다. 이 짧은 4, 50분의 시간에 파는 기술은 광고 교과서라고 볼 정도로 저는 매료돼 있습니다. 상품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파는 기술에 매료가 되어 있습니다. 면도기 하나를 팔더라도 엄청난 시각적 효과와 가격,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모션, 안 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테크닉으로 파는 마케팅 기술을 봤습니다. 야구를 봐도 이 몸에 붙어 있는 광고판을 전 먼저 보게 돼요. 옆에 광고판 하나 붙어 있죠. 광고판이죠. 예. 자, 피처가 던질 때 뒤에 아주 효과 좋은, 중계할 때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어렴풋이 보게 되거든요. 경기에 몰입도 하지만 무의식에 들어오는 이 광고는 당연히 효과가 좋습니다. 야구 경기할 때 여러분 혹시 이 가상 광고 봅니까?
가상 광고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요. 자, 세계 1위. 우리나라 선수임에서 세계 1위 고진영 선수인데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모자에 하이트라는 맥주가 광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스폰서를 바꿔서 옮겼습니다. 필리핀의 솔레어라는 광고주가 또 스폰을 했더군요. 세계 1위 선수입니다. 자, 페이스북. 제가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당연히 또 광고가 뜨더라고요. 여러 가지 뜹니다. 또 광고가 페이스북에 나오길래 또 눌러봤죠. 사고 싶어서 또는 제품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여기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ABC 코리아 우리 4K까지 된답니다. 가격도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4K 되고 정말 기능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들어가 봤어요. 어느 날 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광고가 또 나옵니다. 칸투칸 신발 광고입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눌러봐도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통 광고가 이 유료 광고는 스폰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삼성 광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 자동차 뭐 렌트카, 신차 장기 렌트카는 렌트카 광고도 나오고요. 자, 이거는 스폰서 광고는 아니지만은 볼링타운에서 그러니까 볼링 센터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광고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를 봐도 광고가 붙어 있고요. 네이버의 뭐 상품 쇼핑몰 이런 한 구획을 보아도 다 눌러보면 광고예요. 눌러봤어요. 당연히 상품 사라고 하는 광고판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떤 기사를 읽어요. 네이버에서 기사를 읽었다고 쳐요. 인터넷에서. 그러다 보면 또 이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죠. 이 정도면 참 점잖죠. 보통 읽을 때 바로 여기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클릭을 안 했는데도 끌고 들어가죠. 자, 그 정도로 기사 속에도 모바일 기사 속에도 광고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눌러봤죠 저는. 자, 어디 눌렀겠어요? 여기를 눌렀습니다. 눌러보니까 당연히 쇼핑몰로 이동을 해서 물론 다시 나왔습니다. 자, 참 우리가 지금 잠깐 순식간에 많이 봤잖아요. 툭툭툭툭툭. 이거 전부 다 광고 아니겠어요? 이런 광고 쭉쭉쭉쭉. 이게 전부 다 광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세상에 길에 나가도 다시 한번 쭉 가겠습니다. 길에 나가도 길에 들어와도 집에 들어와도 계속 광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질소와 산소 그리고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감상하면서 증명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광고 홍보학과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앞으로 제가 본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예리하게 많은 광고를 놓치지 말고 어느 영역으로 가든 최고의 기획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개요를 이야기하면요. 이건 핵심이에요. 핵심. 더 많은 것을 하지만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광고 혼잡, 클러터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광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가슴을 놓고 할 수 있는 광고 아이디어 발상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상당한 단계를 거칩니다만 광고 아이디어 발상을 다양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설득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고가 다른 말로 뭐 퍼스웨이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떤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설득시키는 거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설득을 못 시키면 우리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실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카탈로그법이라든가 고든법, 스테판 베이커법 제가 많이 강조하는 또는 뭐 교재에도 써놓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한번 통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결국 광고 한 편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이번에 여러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수업 교재는 여러분이 이런 책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주 교재가 있습니다. 주 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PPT 교재가 있고요. PPT 교재는 제가 수업 때 보여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배부까지 하고요. 주 교재는 디지털 시대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책입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올해 나왔어요. 올해 1월에 나왔고요. 저하고 10분의 어떤 교수님들이 지은 책입니다. 네, 학지사 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모두가 구입을 하셔서 비록 어떤 실습 시간이지만 실습 과목이지만 깊이 있는 통찰을 하려면 여기 있는 내용의 상당수를 읽고 저하고 간단한 토론이든 또는 질문이든 그렇게 계속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얕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깊이 있게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수업 때 저랑 같이 또 만납니다. 부교재로는 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원리와 공식이라는 천현숙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지금 제가 수업 때 PPT 교재에 많은 내용을 넣은 것이 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교재로서 관심 있는 분은 부교재까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출간이고요.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인쇄 광고 실무 이론 습득을 위해서 이론 강의를 합니다. 대체로는 실무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 실무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식 그대로 인쇄 광고 기획 및 실습을 합니다. 우리 과목 그대로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팀 편성은 3인을 합니다. 3인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3인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 어쩌다가 진행하는 분이 있는데 가급적 혼자는 피해 주시고 팀워크 연습까지 겸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3명, 이렇게 3명을 짝을 지어서 팀워크를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실습이 곧 시작되는 3주차 때부터 팀 편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디자인 컴퓨터 테크닉 교육, 이건 뭐냐면요, 포토샵 교육을 합니다. 포토샵은 제가 2주간 동안 다양한 테크닉을 가르쳐 드려서 누구나 간단하게 광고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 과제는 인쇄 광고 1점입니다. 이것은 PPT에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기획 과정과 함께 편집된 PPT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출석 20%, 평소 20%, 그 다음에 중간 평가. 이건 다른 이론 과목에서는 중간고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간 평가가 됩니다. 20%, 그 다음에 기말 평가가 가장 중요한 40%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 중에서 광고 기획 제작의 순서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해서 위에 보면은 광고주 오리엔테이션, 이게 광고 순서예요. 광고 제작 순서예요. 물론 이건 다음 시간에 또 깊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목표 설정을 하고요. 목표는 물론 좀 뒤에 가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앞부분에서도 많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요. 상황 분석을 합니다. 상황 분석은 이렇게 한 3-4가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자사 분석, 소비자 시장 분석, 경쟁 분석,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및 기회 요소를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의미 있는 사실 발견을 한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목표 소비자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셉트를 도출하고요. 아이디어 발상을 거쳐서 표현 컨셉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안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 제작을 하고요. 컴퓨터 편집을 통해서 광고주에게 허락을 얻은 다음에 데이터를 출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체에 게재를 하게 되는, 자, 이게 인쇄 광고의 순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이 함께 비교하기가 좋아서 같이 넣어왔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인쇄 광고와는 또 다른 TV CM이 되겠죠. 영상 광고로 이끌어지죠.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교시가 오리엔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시간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를 2교시에서 또 만나보게 됩니다. 자, 1교시 동안 수고 많았고요. 자, 2교시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